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라클 펜슬 대표 안병조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미라클 펜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은데, 그 질문은 도전이에요. 여러분들 내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1,000원이 있나요? 네. 1,000원 없어요. 없어요? 1,000원 있는 사람은 꺼내주세요. 네, 빨리 좀 꺼내주실래요? 네, 그거 올려주세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 강연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거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그 1,000원은 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제가 동준이에게 1,000원을 주고 싶지만, 그 1,000원 동준이한테 주는 대신에 그 돈을 미라클 펜슬에 동준이의 이름으로 제가 기부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강연이 끝나고 괜찮았다면 바로 이렇게 영상이 끝나기 전에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동의됐나요? 네, 동의됐으면 이제 강연을 시작해볼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 강연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함축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졌던 꿈은 무엇인지, 언제 그 꿈을 가졌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나의 첫 번째 꿈? 과학자요. 과학자요. 혹시 첫 번째 꿈 있으셨나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제가 차량팀이라고 썼어요. 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차량팀장. 아니요, 그냥 차량팀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 혹시 여러분들 꿈을 적어본 적 있나요? 혹시 적었다면 첫 번째로 뭘로 적었나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뭘로? 색연필 크레파스. 색연필 크레파스, 연필. 그럼요. 연필이었죠. 연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꿀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게 연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라클 펜슬을 왜 만들었는지, 여기 보이죠? 연필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연필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또 미라클 펜슬 티셔츠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왜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제가 연필, 이거 왜 나와있지? 연필과 펜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연필과 펜의 차이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연필은 막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볼펜을 쓰고 난 뒤로부터는 이쁘고 잘 쓰려고 노력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연필은 지우거나 지우개로, 아니면 그냥 막 갈기면 돼요. 맞죠? 그런데 펜은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 화이트로 지우게 되더라도 고쳤구나 라는 게 티가 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연필과 볼펜의 차이점은, 연필은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나와 있는 만큼만 딱 쓰고 더 쓰고 싶으면 자기 위를 잘라야 돼요. 자기 모습을 희생하지 않나. 그런데 볼펜 같은 그런 경우는 내가 다 썼든지 안 썼든지 항상 자기 모양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연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맞죠? 심지어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남았을 때 볼펜에 꼽아서 사용하죠. 그런데 펜의 단점은 뭐냐면 중간에 잉크가 마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꿈에서 멀어졌던 순간이 연필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연필은 쉽게 생각하고 재밌게 그림을 그리고 막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볼펜을 사용하면서 신중해지면서 도전을 무서워하게 되고, 또 뭔가 배울 때 잘하지 못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필을 만든 이유가, 지금 또 대한민국에 꿈이 없이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도 연필을 선물해주면서,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니? 다시 이 연필로 너의 꿈을 한번 또 다시 설계해보지 않겠니? 라고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은 CEO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혹시 이 사진 본 적 있나요? 이 아이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살고 있는 이 아이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꿈을 꾸게 돼요. 이 아이에게 제가 이 연필을 선물해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에게 제가 만든 이 미라클 펜슬 티셔츠를 벗어서 주는 것도 별로 괜찮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거는 좀 괜찮아 보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줬다라면, 정말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줬더라면 혹시 이 아이가 지금쯤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빵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면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일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독수리에게 먹혔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꿈꿨어요. 아,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눈을 감으면 이 아이가 계속 생각나요. 근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제가 눈을 감을 때마다 생각나는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거든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2012년도에 인도에 갔는데 걸어가다 보면 제가 방향을 틀면 누가 걸려요. 이 아이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해요. 한참 앉아있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이 아이가 제 옆에 앉아서 웃고 있어요. 제가 인도 아이들이랑 축구를 했었거든요. 막 축구를 하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인도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흙바닥에서 축구를 하거든요. 일어났는데 여기가 좀 다쳤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축구 못하는 사람들이 다친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빨리 일어났어요. 빨리 일어났는데 한 아이가 다리 피났다고 괜찮냐고. 아, 나 괜찮아.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이도 피난다. 괜찮냐? 괜찮아. 근데 내 주위에 아이들이 둘러싸이기 시작했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우리 더 놀자. 우리 축구하자. 다 가라. 갔는데 이 아이만큼은 제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교무실로 갔어요.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 다리를 보더니 막 우스 하면서 괜찮냐면서 약을 찾아서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치료가 끝났는데 저를 보면서 웃지는 않더라고요. 너 왜 그래? 하니까 괜찮아요?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괜찮다 하니까 그제서야 웃으면서 갑자기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길래 애가 어디 가지? 싶어서 이 아이가 날아가는 곳을 쭉 찾아봤는데 어떤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안 나와. 그래서 난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저 아이가 왜 안 나오지? 저 아이가 저기 왜 들어갔지? 그런데 뛰어오면서 저한테 이걸 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쓴 편지를 이렇게 저한테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이 선물 나한테 왜 줘? 그러니까 스폰서 제가 이 아이를 후원하진 않거든요. 후원자가 오면 주려고 제가 썼던 편지인데 너한테 주고 싶어요.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주고 나니까 다른 애들도 막 보다가 저한테 엄청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기 시작했는데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10개가 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날. 근데 제가 또 눈을 감으면 기억나는 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이 편지를 줄 때 요만한 꼬마였거든요. 자기는 편지를 안 썼나봐. 저 앞에 왔어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자기 팔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자기 팔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팔에 있던 인도 모양 밴드 팔찌를 벗어서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다시 손을 내밀면서 받아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똑같이 제 손목에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 시계를 풀어서 그 아이한테 줬어요. 한국에서 따지면 저는 손해보는 장사를 했어요. 맞죠? 밴드 1,000원짜리 시계는 최소한 몇만 원짜리를 줬는데 저는 주자마자 뒤돌아서면서 자책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스폰서가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자기 용모를 가장 깨끗하게 단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최고의 좋은 선물을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뭐 주지 선택하다가 이거는 줄만하대 하고 걔한테 줬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렛돈을 낸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나의 일부분을 주는 사람.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사랑을 안 줬는데 아이들은 이 사랑으로 자기 전부를 다 주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는 저에게 사랑을 줬고요. 그리고 행복을 줬고 자기 가진 전부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보이죠? 항상 제 옆에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눈을 감으면 아까 보여줬던 독수리 아이 그리고 이 아이 저한테 팔찌를 줬던 아이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이 잘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저는 계속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 세계 수많은 NGO 여러분들이 아는 컴패션,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가난에서 행복으로 가난에서 기적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 세계에서 20%가 가난에서 벗어났어. 전 세계 50%가 가난에서 벗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도 후원을 받지 못한 나에게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 아니면 0%다. 똑같죠? 우리 학교가 취업률이 1이다.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뭐 법대 중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취업이 안 됐거나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결국 저한테는 0%인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도 수많은 NGO들 통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행복에 들어온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스가 좋아하는 것처럼 오멀팅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도 똑같이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없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1,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 자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수다. 아닙니다. 말라이라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강한 나라입니다. 말라이는 하루에 보통 1달러를 사용하지 못해요. 말라이는 1년 GDP가 25만 원 정도 돼요. 북한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에게 1달러는 곧 생명이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의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라이가 보이죠? 90%가 전기와 수도가 없는 생활. 그 다음에 10명 중에 1.5명이 에이즈 환자. 그 다음에 무기력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워렌 버핏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 이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점심에는 보이죠? 콜라나 탄산 아니면 햄버거를 먹어요. 그쵸? 워렌 버핏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1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의 기저예요. 1달러도 절대 허투루 투자하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가 10,000원이라는 용돈을 달라고 하면 그 용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물어보고요. 절대 현금으로 주지 않는데요. 무기명 수표를 준대요.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쓴 만큼 네가 다시 갚아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10,000원, 20,000원, 1,000원을 절대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핏이 또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1%를 나를 사용하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느냐. 나머지 99%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대기업 회사들도 소개되어 있죠. 버핏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었다. 왜냐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더라면 나 또한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1%를 가지고 자기한테 사용하는 것보다 나머지 99%를 가지고 나머지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워렌 버핏처럼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버는 방법, 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방법만 공부하고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워렌 버핏이 돈을 왜 벌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워렌 버핏은 돈이 버는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1,000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1,000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버핏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처럼 꿈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